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의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행복도 배워야 한다. 행복으로 가는 길 세로토닌 활성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해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죠? 네! 네, 오늘도 행복과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행복과 멀어지게 되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 듯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 경쟁 구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단절이 야기됐죠. 코로나19로 인한 단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과 멀어지게 또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생각도 하게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이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선 VCR로 만나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세로토닌을 부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하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행복으로 갈지, 이 사회를 행복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시형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을까 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겁니까? 오늘은 정말 세로토닌이 얼마나 귀중한 물질이라 이제 우리 다 알았는데 그 세로토닌이 발생되지 않게 또 오히려 발생되고 정말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네. 세로토닌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게 어떤 요인들이 세로토닌을 못하게 만들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좀 연구도 하고 분석하고 처방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처방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로 듣겠습니다. 예. 세로토닌이 만약에 우리 몸에 이게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울증, 자살 1년에 13만 명쯤 됩니다. 자살을 한 사람이 하면 그 뒤에는 50명의 자살 예비생이 있습니다. 개인 정신병이 걸리면은 개인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되죠. 그러나 사회가 문제가 될 때는 그 치료를 누가 하느냐? MZ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파민 하는 이거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세로토닌을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요즘 뭐 진짜 그야말로 개인의 행복 이게 더 우선이다. 뭐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기쁘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뭐 일도 뭐 내가 선택적으로 한다. 가족도 선택적으로 꾸린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제가 이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제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전쟁 직전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아랫동네 윗동네 축구 시합을 하는 날이었어요. 여름 방학 때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이 대구 근교 경산에 살았는데 우리가 거기서 하양까지가 한 30여 됩니다. 거기 이제 시부름을 간 겁니다. 내가 큰 시부름 가서 억울하지 덜하죠. 가서 면장원은 저 다음에 문화재위원회가 며칠 날 열린다고 그럽니다. 오냐 알았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한마디 하러 30리길을 왕복 60리입니까? 그게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아르비 동네 축구 시합을 하는 날인데 내가 없으면 못 이겨요, 이 바보들이. 그런데도 시합을 한 겁니다. 어디서 뭐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내가 갔다 오니까 아니라 다를까 2대 빵으로 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면은 참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실제로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런 세월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참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도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 행복 물질인데 우리가 이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SSRI라는 약을 처방합니다. 이 SSRI는 뭐냐 하면은 세로토닌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SSRI라는 약입니다. 저게 한 80년 초반에 저게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정신과 의사들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저 약 하나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약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저 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프로젝이라는 이름으로 저 약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쓰는 약이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SSRI라는 약입니다. 저거만 있으면 그래도 뭐 치료가 잘 되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도 가령 내가 불면증이다. 우울증이 있으면 뭐 불면증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면증 치료는 여러분 내가 3분만 치료가 됩니다. 처방 쓰는데 3분도 안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간단합니다. 치료는요. 근데 저걸 쓰면은 치료는 잘 되는데 이게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저걸 먹으면 살이 찐다 그래요. 또 저 약을 먹으면 손발이 떨려요. 좀 남 창피하죠. 밥 먹을 때도 좀 떨리고 하면은. 그리고 또 저 약을 먹으면은 성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도 또 있고 남자들은 그게 이제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 때문에 환자들이 저 약을 잘 먹질 않아요. 그리고 저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9개월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약효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먹다가 좋아졌다고 끊어버리면 뭐 당량도 나빠집니다. 그런데 일반 의사들도 저 약을 많이 씁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보다 일반 의사가 더 많이 씁니다. 정신과 의사는 저걸 쓰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야니까 저걸 쓸 때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의사들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정도로 가지고 처방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이 습관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세로토닌이 만약에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울증, 자살. 여러분 지금 자살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높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1년에 13만 명 정도 됩니다. 13만 명. 자살 환자가. 자살을 한 사람이 하면 그 뒤에는 50명의 자살 예비생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명이 죽을까 말까 이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김대영?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예, 궁극적으로 세로토닌이 결국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울증, 자살도 그렇고 강박증도 요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강박증이 많아요. 무대에 올라가질 못합니다. 겁이 나서. 무대 가서 연주하다가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 공포증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저런 환자를 많이 치료했습니다. 무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공연 약속을 해놨는데 이 시간이 올수록 점점 초조해져 가지고 무대로 가야 되는데 병원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도 참 있습니다. 딱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공격성 물질 이거를 조절하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저 노르아드레날린 공격성 물질을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섭식장애, 공황장애, 만성피로증후군, 수면장애 저런 것들이 전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을 정말 이제 많이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이렇게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말 밤낮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우리 시대는 밤낮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뭐 이 출근 시간도 있고 퇴근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추월하고 일하는 거, 일을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지런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요 최근에, 극히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너무 일 많이 하면 일 좀 하지 마라. 일 좀 적게 하라고 막 법으로 강제를 하고 막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경쟁 체제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외국에 요즘 한번 가보시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요 세계 지금 10등의 나라입니다. 10등 부자 나라가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10등이다 우리가.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부지런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밤낮이 없었어요.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정말 세로토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 세로토닌을 만드는 에너지가 스트레스와 싸우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세로토닌하고는 아주 상극입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대처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세로토닌이 올라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주말에 이렇게 좀 이렇게 산이나 혹은 이렇게 쉼이 좀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좀 쉬거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쉼이 필요할 때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가르쳐 주신 호흡이나 이런 거를 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 잠도 못 자고 골치도 아프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한 사람은 나처럼 좀 밀어내서 야, 뭐 그런 정도 스트레스 있어야지 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뇌 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뇌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이가 몇 살이냐? 저는 어디 가면 90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제 생각은 한 70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라는 것도 그 정도에 누구나 다 있지 뭘 그래. 가볍게 생각하면 그 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어. 뭐 잠도 못 자고 골치도 아프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스트레스가 병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제일 조건은 뭐냐? 이걸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여러분 저 미국에 가면은 아리조나에 선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정말 자기들끼리 잘 살기 위해서 이 실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저도 거기 견학하러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요 55세 알로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입주가 안 되고
이렇게 막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억만장자들이니까 뭐가 없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거기 사는 노인들이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겁니다. 시중에 있는 영감들보다도. 미국 사회가 발끈뒤집어졌어. 야, 이게 뭐야? 미국 사람들 꿈이 뭐냐? 나도 내주 돈 벌어가지고 선밸리 시대 가서 은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게 미국의 꿈이었습니다. 그게 산사에 다 깨진 거야. 그거 가보니까 치매 발병률이 그리 높아.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스트레스가 없고. 그 사람들 스트레스가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견학 갔을 때는요, 이 스피드 리미트가 15마일이야. 자동차 너무 빨리 지나가면 영감들 놀랄까 싶어서 길 가다가.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어요. 그 억만장자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만날 영감들 나가보면은 나는 거기에 돈 주고 있어야 해도 못 살겠어요. 저 나가면 저 영감들, 이런 영감밖에 없어요. 그 보기만 하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선밸리 시티가 옛날처럼 인기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해졌는데 사실은요.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거 있을 수 있다 하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스트레스 해결하는 첫 번째입니다. 저는 사회정신의학 전공입니다. 전공이.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개인 정신병이 걸리면은 개인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되죠. 그러나 사회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저런 사회에서는 그 치료를 누가 하느냐? 여러분, 저렇게 문제가 될 때는 이렇게 자살이 이렇게 많고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공격적이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나라에는 국가에서 대책을 좀 내놔야 돼.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지금도요,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살이 제일 많은지 어떤 학자도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지.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멋있게 잘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어떤 학자도 아직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세계 단연 1등입니다. 자살이. 저는 요즘에 국제학회를 바꿔서 책 뺐어요. 자살 그러면 코리아야. 우리가 1위라도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뭐 단연 1등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정부에서 이 연구원들을 잘 모집해가지고 그 연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정신병리 연구소라는 게 선진국은 다 있습니다. 요 같이 하고 일본도 물론 있고. 저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일본 도쿄 도립 정신병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연구하는 데예요. 최근에 우리가 하도 이제 난리를 치니까 정부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여러 정신병리 연구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연구시설이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걸 미리 좀 연구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인지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서 국가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기구가 아직은 없다는 게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선진국에서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가령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소위 초고령 사회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면 그 사회를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80대, 90대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런데 우리가 이제 80 후반만 되면은 건강하게 멀쩡한 사람은 10%가 안 됩니다. 80 후반만 되면은. 저는 아주 예외 특종입니다. 특종, 저는요.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다 하는 놈은 우리 인구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일선에서 이렇게 과부지로 돌아다니는 놈은 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는 초고령 사회가 4년 후면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일본이 장수 국가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스피드는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더 빠릅니다. 이제 4년 후 되면은 여러분 이제 참 이 지팡이 짚은 노인들이 아주 뭐 길에 넘쳐날 겁니다. 4년 후 되면은요. 이 초고령 사회가 이게 4년 후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정부에서. 그 자동차도 길도 저렇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정입니다. 우리가 미리 좀 이래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쓴 책이 뭐냐면은 이 신인류가 몰려온다 하는 책입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쯤은 아마 서점에서 여러분들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신인류가 몰려요. 이게 새로운 인구야. 도대체 이런 사람은 그전에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지를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요, 뭐 화감이나 지려보고 죽어버리면 이런 걱정할 거 없어. 이제 불행히도 우리가 이제 장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오래 삽니다. 지금 우리가 평균 83세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평균 90이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성한 사람이 10%가 안 돼요. 성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그래서 플러스 50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돼요. 그때 돼가지고 대비해가지고 늦었어, 벌써. 그러니까 건강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게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요, 여러분 참 미안하지만 이게 한 번도 이게 한번 이 예방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래요. 예방, 당연 닥치면 또 잘해요, 우리 정부는. 그래, 예방을 미리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직 안 됩니다. 이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거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입안해야지 어느 한 개인이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과에서는 사람 성격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는 개인으로 하는 거고, 지금은요, 이 호르몬에 따라서 그 사람의 뇌에 어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세 그룹으로 놀았습니다. 하나는 세로토닌형 인간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걱정했던 노르아드레날린형 인간이고, 세 번째가 도파민형 인간입니다. 세로토닌형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적당하게 스트레스도 받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서 잘 놀기도 하고 주말에 참 저 리조트도 찾아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세로토닌형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르아드레날린형 인간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참 스트레스가 많죠. 노르아드레날린형 인간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대신 이제 출세도 빠르죠. 그렇지만 이 또 문제가 이제 복잡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도파민형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선생님한테 칭찬도 듣고 부모한테 칭찬도 듣고 성격도 좋아지고 좋은 상업학교 좋은 데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도파민형 인간이에요. 자꾸 그렇게 이제 점점 더 잘하는데 우리가 이 도파민형 인간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도파민형 인간은 더 하는데 걸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좀 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 등산을 말한다면은 우리는 거의 산 정상에 섰습니다. 이제 더 올라갈 데도 없어.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영어로는 모아 사이칼러지라 더 심리야. 그게 더 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그야 참 아주 좋죠. 그러나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더 신명의 충족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바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도박장에 갔을 때도 한두 번은 대박 참 좋죠. 기분이 좋죠. 그러나 이제 더더 하다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파민인 인간은 중독 현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아까 놀라드린 형 인간은 좀 더 심해지면 경찰 문제가 됩니다. 경찰이 잡아놓아요. 폭력을 전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세로토닌형 인간이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인간 타입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세로토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로토닌형 인간과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형 인간과 도파민형 인간 세 개를 봤을 때 저는 도파민형 인간으로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좀 더 잘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세로토닌형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좀 방향을 계속 잡아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전 드는데 예, 어떠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젊어서는 좀 도파민형 인간이죠. 좀 열심히 해야지 되고 뭔가 더 성취를 해야지 되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는 세로토닌형 인간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소위 MZ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파민 하는 이거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세로토닌을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바뀐 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걸 A 세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A 세대는 요보다 나이가 MZ 세대보다 한층 더 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A 세대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두 다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는데도 A 세대가 출입하는 데는 장사 다 잘 돼요. 여러분 요즘 시내 나가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외제차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요, 뭐 거의 외제차가 반이야.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이게 누가 사느냐? 이게 A 세대가 사는 겁니다. A 세대는요, 에이지레스 세대야. 나이 계산 안 해, 이 사람들은. 지금은 대개 중년입니다. 한 50에 안팎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나이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A 세대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A 세대야. 그다음에 그보다 좀 젊은 세대가 이게 이제 MZ 세대, 10대 조금 늙으면 그 아이들은 벌써 이게 우리 세계관이 달라. 인생관이 다른 겁니다. 이게 벌써. 추준호 예레미야는 지금 MZ 세대와 제일 가까운 MZ 세대와 가까운 세대인데 어떤 형 인간인 것 같으세요? MZ 세대예요. 실제로 예. 예, 뭐 아마 이제 저희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근데 사실 세로토닌형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또 약간 또 좀 뭐랄까요 막 행복하지 않게 좀 우울감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종종 보이긴 하는데 대체로 예전 세대들에 비해서 성취지향적인 게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산업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은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근면성실하게 막 내 몸을 바쳐서 막 가족을 꾸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진짜 그야말로 개인의 행복 이게 더 우선이다. 뭐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기쁘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뭐 일도 뭐 내가 선택적으로 한다. 뭐 가족도 선택적으로 꾸린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런 게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은 각각 1점, 그리고 오른쪽이면 그냥 0점인 편입니다. 1번, 아침에 사뿐히 일어난다 1점, 또는 억지로 일어난다. 0점. 2번, 밥을 천천히 먹는 편이다, 빨리 먹는 편이다. 3번, 걷는 게 즐겁다, 억지다. 4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따로 하지 않는다. 5번, 피로도, 내가 활기차다, 아니면 자주 피로하다. 6번, 성질이 느긋한 편이다, 조급한 편이다. 7번, 마음 상태가 밝고 긍정적이다, 어둡고 부정적이다. 8번, 달과 별과 낙조를 자주 바라본다, 아니면 거의 안 본다. 9번, 명상이나 사색을 덜어 한다, 아니면 안 한다. 10번,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 아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예, 그런 항목인데 예.
쭉 한번 체크를 하고 채점을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4점 이하는 낮은 상태이고 5점에서 7점은 보통, 8점은 하이 높은 상태인 거거든요. 저는 6점이 나왔고, 예, 저는 이제 중간 정도인데 어떠신가요? 저는 8점 나왔습니다. 오, 높으시네요. 네. 와, 완전 네, 하이. 축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랑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우리 손주가 둘이 있는데 네. 아우, 너무 예쁩니다. 아, 손주에게 네. 사랑에 빠져 있다. 네. 그렇군요. 우리 MZ 세대는 네, 저는 7점 나왔습니다. 7점. 7점을 조금 더 노력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안 하고 있어서 그거를 하면 이제 8점 돼요. 규칙적으로 걸으셔야겠네요. 네네. 어. 걷는 거야 뭐 출퇴근마다 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운동을. 네. 근데 운동도요. 이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절로 될 수 있는 운동이라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 집도 바로 한강에 사는데 그 한강에 보면은 자전거 길이 아주 잘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 타면 좋지. 근데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일부러 거기 와야 돼. 그래서 잘 안 오게 돼요. 이게 절로 할 수 있는 운동. 그게 저는 앞으로 이게 우리 한국이 요즘 역세권 그러는데 이 역세권이 인기가 없을 때가 고도입니다. 이게 조금 더 높은데 좀 걸어 최소한 한 20분을 걸어야 되고 마을 버스가 없는데 그런 데가 앞으로 인기가 있지 않겠나. 그게 이제는 우리가 너무 편리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조금 불편한 거를 우리가 견뎌요. 그거 안 하고는 안 돼. 아침에 저 출근하려면 20분을 걸어야죠. 어쨌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하는 것은 잘 안 돼요. 이게 절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야 돼, 자기가. 예. 그리고 직장 근처 가지 말고 직장에서 적어도 정거장이 한 서너 정거장 좀 떨어졌는데 그런 데서 뭐 자리를 잡다거나 그렇게 하숙을 해도 그런 데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제일 안 되는 게 운동이 제일 안 됐습니다. 운동이. 예.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젖어들 수 있게 일부러라도 시작을 하지만 또 자연스럽게 세로토닌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역시 세로토닌 문화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운영하시는 그 사단법인 세로토닌 문화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리고 이 특별한 그 행사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예. 얘기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언제가 제일 문제냐 우리 일생 동안에 중학교 2학년이 제일 골칩니다. 중2병. 그래서 중2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엄마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중학교 2학년 아이야. 이놈들이 말을 제일 안 듣고 여러분들도 아마 중학교 2학년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아이고 죽어버릴까 뭐 가출을 해버릴까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이걸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북을 생각을 한 겁니다. 북. 이 치는 북을요. 이거 리드미카라는 운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미카라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좀 전국적으로 한 230개 중학교에 내가 북을 다 사줬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 경주 신라의 천년의 역사를 천년의 북을 친다. 1000개의 북을 천년의 역사를 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신청을 했는데 경주는 1000개가 들어올 데가 없어 경주에는요. 그래서 올해는 500개 나옵니다. 경주에 문화 엑스포를 하는데 10월달에 그래서 500개 우리 아이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북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로 하는 사회 정책 연구소입니다. 사회 정책을 그렇게 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가 좀 편안해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우리는 정말 좋은 집이 됩니다. 그때가 제일 골치 아픈 아이들이에요. 예. 그렇군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묻기도 하고. 예. 그래요. 생활 속에서 행복 배우기 연습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단순하게 걷기를 한다거나 햇빛 쐬기
그리고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건지, 그리고 또 세로토닌을 잘 활용해서 행복 비교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는지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닙니다. 세로토닌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아까 우리 주관적인 그런 측정법을 썼는데 객관적으로 쓰기에도 그게 세로토닌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연구하기 아주 힘듭니다, 사실은요. 세로토닌 연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예. 또 그나마 또 분비가 됐던 게 다시 흡수가 된다 그랬죠. 재흡수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왜 세로토닌이 그만큼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함부로 소비를 못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뇌는 항상 균형이 잡히도록 이것이 되면 이것도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물질이 같이 분비됩니다. 성호르몬도 아주 긍정적인 그런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평화라든가 이런 것이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될 때는 그런 긍정 호르몬이 같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예.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뇌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예. 예, 퇴직 후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고민인데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도 세로토닌 분배와 관련이 있는지요? 예.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요? 그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 내가 데이터로 가는 날은 뭐 기분 좋잖아요. 그 자신감이 생기고 아주 막 넘치죠. 예. 그렇게 이제 이 세로토닌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세로토닌만 분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될 때는 성호르몬도 같이 분비가 되거나 또 이 아주 친구도 그때 되면 굉장히 인심도 좋아지잖아요. 커피 대표에서 한 잔 사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이 같이 분비가 되는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메인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에서 온 황미영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에서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어떤 것인지 박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경로당이 다른 나라에는 잘 없습니다.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경로당의 역할을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블루존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블루존. 블루존이라는 운동은 세계 5대 건강 행복 도시예요. 일본 오키나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블루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블루존 운동을 왜 거기만 하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게 미국에서 지금 42개 블루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가는 게 예를 들면은 이 경로당이 우리 경로당은 주로 가면 고스톱이라 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일을 하자. 그렇게 블루존 운동을 하고 이제 저쪽 저 서던 캘리포니아 가면 비치 시티라고 있어요. 그 도시가 3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블루존에서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흉내를 다 낼 수는 없지만 그대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그 운동이 활발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친구들하고도 친해지고 학교에 그거 이제 비치 시티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해변가니까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술, 담배, 뭐 마약 굉장히 험한 데인데 그 3개 시장이 합쳐가지고 블루존 운동을 하고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선 뭐 이 정말 그 건강보험 지출률도 엄청 아주 세이브가 됐고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저도 그래서 몇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하면은 아이들이 우리 제일 좋은 게 학부형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거기는 또 이제 수요일인가 되면은 이게 완전히 차가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요. 그게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아이들도 엄마가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되고, 미국도 그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가면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참 아주 좋은 운동으로 승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지자체장이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식당도 건강 식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는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야, 그럼 요 메뉴 한두 가지 넣어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블루존 이 멤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사람들 오면 블루존 메뉴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건강식이야. 그게 사람들이 건강률도 확실히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게 이 미국의 블루존 운동입니다. 근데 그게 미국의 42개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령 일본 오키나와도 그 중에 하나고, 코스타리카, 그리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세계 5개 도시가 이 블루존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여기 도입을 한 겁니다. 미국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또 훌륭합니다. 자기들이 저게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메뉴도, 식당 메뉴도 굉장히 건강한 식당 메뉴입니다. 안 그러면 안 팔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로서리도 굉장히 건강한 그로서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는 뭐 워낙 대지가 넓으니까 학교 아이들에게 이 밭을 하나 시켜줘요. 자기가 이 밭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집에 상추 쌈을 사먹겠다. 그래서 그 상추 쌈을 얘가 뜯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가족들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친하게 됩니다. 서로가요. 그래서 그 블루존 운동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되는 운동이, 뭐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블루존 운동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주민 대표가 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지자체 사장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한번 가보고, 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참 작은 모임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저 뜻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령 거기는요, 경로다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경로다이라고 그러지 말고, 가령 뭐 친교다이라든가 뭐 그렇게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아. 서로 거기 오면 아주 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은요, 왜 그게 생겼느냐 하면은, 노인들이 한 80 후반만 되면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거의 좀 침대에 들어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면 6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누워 있으면 그걸 케어하려고 그러면, 그걸 정부에서 무슨 수로 감당을 하니까 미국같이 부자 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웃 사람끼리도 친하게 지내게. 우리는 이웃 사람하고도 친하게 잘 안 지내거든요. 이게 친하게 지내면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병고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던 그런 참 이 경로당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좀 성격 자체를. 예. 경로당이라 그러지 말고 뭐 친교당이라든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내 생각은 그랬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뭐 두서없이 했는데도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